엑스퍼디션 대형 SUV가 M등급을 받고 파일럿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두 등급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대형 M은 준대형 G로 본다든가 차체급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님 대형 M 등급은 준대형에서도 M으로 보고 파일럿이 더 안전하다고 봐야 하나요?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HS는 차대차 점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고정된 벽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파일럿이 G 굿 나왔고 익스퍼디션이 마지날 나왔는데 이거를 스몰 오버랩으로 이렇게 때렸다, 둘이 서로. 그렇다고 해서 파일럿이 그 사고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나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어떤 벽을 차가 와갖고 부딪혔을 때의 상황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포드 엑스퍼디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드가 좀 양아치 같았던 게, 그동안 익스페디션이라는 차가,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차냐면 포드 F150이라는 트럭이 있어요. 이 트럭이 바디온 프레임 픽업 트럭이거든요. 밑에 프레임을 그대로 두고 뚜껑을 바꿔가지고 트럭 뚜껑을 치우고 여기다가 이 뚜껑을 씌운 게 익스퍼디션이에요. 그래서 IIHS에서는 그동안 포드 F150의 안전성만 알아보고 익스페디션은 프레임이 같다고 해서 안전성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차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F150의 안전성만 보고, 아, 액셉터블이구나, 아, 굿이구나, 좋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IIHS에서는 자동차를 실험을 할 때 어느 정도 볼륨이, 그러니까 판매된 차량의 대수가 높아야 그 차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뭐 몇천 대, 1000대, 500대 이러면은 그 차는 테스트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럭셔리카라든지 뭐 엄청난 스포츠카 이런 거를 IIHS에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바디온 프레임의 라지 SUV들이 픽업 트럭이랑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차라고 분류해 왔어요. 그래서 따로 실험을 안 했는데 이 차들의 판매량이 지금 거의 막 5만 대 뭐 이렇게 많아지니까, 쉐보레 서버번, 뭐 유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포드 익스페디션, 링컨 내비게이터, 뭐냐 또 그 크라이슬러 외거니아, 그랜드 외거니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차들의 이제 안전성도 이번에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포드 같은 경우는 스몰 오버랩 같은 경우를 실험 안 해보겠지 하고서는 제대로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스몰 오버랩에서 지금 마지날 나와버렸죠. 그래서 망신을 지금 당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제 IIH에서도 차대차가 있어요. 이 차를 세워놓고 옆에서 1.8톤의 SUV 등급의 자동차 모형이 와서 옆을 때리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 같은 경우는 굿이 나왔어요. 굿.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익스페디션이나 뭐 내비게이터, 서버번, 에스컬레이드 뭐 이런 차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승용차들 중에선 사실은 자동차 대 자동차로 받았을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차체가 워낙 크고 무겁고, 그리고 그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차가 와서 들이받았을 때는 사람이 거의 다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앉아있는 부분보다 밑에를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를 때렸다고 해서 이 차가 워낙에 커요. 충격 포인트부터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위치까지 먹고 들어오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막 1.5m씩 돼버리니까 그 사이를 사실 다른 차들이 웬만한 뭐 팰리세이드든 트래버스든 어떤 차가 와서 박아도 이 차에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외국의 어떤 의전 차량이라든지 뭐 대통령차, 정치인차, 연예인차들 보면은 대부분 서버번이나 유콘이나 에스컬레이드나 내비게이터나 엑스페디션 이런 걸 탑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카니발 이런 거 안 타요. 예. 시에나 오디세이 이런 거에서 VIP들이 안 내리죠.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툰드라나 이런 차들 기반에 뭐 렉서스 LX570이라든지 아니면은 랜드크루저 뭐 이런 것들 타고, 그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이니까 미국 차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북미권에서는 대부분 프레임, 바디온 프레임 기반의 SUV를 대부분 탑니다. 그러니까 이 차들은 워낙에 무거우니까 벽을 갖다가 때리면은 여기서는 스몰 오버랩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제조사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케팅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으면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차대차에서는 이 차들을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차들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반떼가 와가지고 이 서버번이나 익스퍼디션의 앞을 뒤를 때렸다고 해서 승객이 거기서 사망한다든지 뭐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이 차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자신이 빠르게 달리다가 트랙션 컨트롤이 날아가가 너무 빠르게 달려갖고 휘청휘청거리다가 뒤집어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위험한 것이지, 이 차는 차대차로서는 가장 안전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굿 받은 아반떼랑 푸어 받은 뭐 익스페디션이냐, 뭐 이거 받았을 때 뭐가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냐, 한 등급 낮춰야 되냐, 요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가족들 안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큰 차 타는 게 제일 좋아요. 바디온 프레임 살 수만 있으면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름값 많이 나오니까 못 하는 거지. 미국 같은 데 한번 놀러 가시면은 거기서 좀 돈 좀 쓴다 하는 그런 가족차들 다 보시면은 대부분 서버번 아니면은 유콘, 엑스퍼디션 이런 거 많이 탑니다. 8인승으로 많이 타요. 미니밴보다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바디온 프레임 SUV가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언제나 힘내고 이렇게 잘 운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또 다음번에는 뭐 해볼까 계속 제 머릿속에는 이것보다 더 좋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처음으로 자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카시트 관련된 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공개되면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저를 처음으로 찾아줬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작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다소 노잼이고 재미대가리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늘 항상 함께 해주셔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카시트 안전하게 아이들과 주말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